56회 FAT 1급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K-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판매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계기간은 6기가 되겠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주세요. 감독관 확인번호는 FS2가 되겠습니다. 시작. 실무수행 첫 번째입니다. 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 추가, 적요 등록의 수작,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173번에 계정 과목의 단어를 꽂혀주시고 수출 상품으로 붙여주시고 구분 쪽에 일반 재고 표시해 주시고 표준 코드 쪽에다가 상품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요까지 등록하라고 합니다. 현금 적요 쪽에다가 1번, 2번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갑시다. 네, 숫자 아무거나 찍어주시고 173번 눌러주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죠. 네,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네, 수출 상품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구분 쪽, 네, 구분 일반 재고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네, 고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표준 코드가 나와 있어요. 네, 숫자를 입력하시면 안 나오죠. 네, F2 버튼, 네, 도움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상품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선택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현금 적요 쪽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어요. 현금 적요 쪽에다가 1번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현금 적요 쪽에다가 2번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가시면 되겠죠. 작년도께 언제지? 5기죠. 그쵸?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내용 보시면 되겠다. 그쵸? 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 카테고리별로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단기 순위까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과제 보시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찾아와서 수정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래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처분 확정 일자까지 입력하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나왔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상품 매출 금액이 틀렸네요.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맞고요. 금액부터 잘 살펴봅시다. 네, 차량 유지비 밑에 경상연구개발비 해가지고 49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어서 불편하신가요? 그럼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누르게 되면요. 경상연구개발비가 위쪽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금액이 틀렸네요. 네, 법인세 금액을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카테고리별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금액이 다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단기 순위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분 확정 일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빙이행 전표 입력. 네, 거래자료 입력해 주세요. 어머, 적요를 선택하래요. 적요 원래 생략하잖아요. 네, 선택하래요. 됐습니까? 자, 분계 처리해보죠. 자, 분계 처리. 자, 본사 영업부 이용빈 부장이 거래처 간식비를 결제했대요. 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썼군요.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최근에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 네, 5만 600원 쓰시면 되겠죠. 되세요? 자, 그리고 카드로 긁었습니다. 카드라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상품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50600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미지급금 채무에 속하니까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디? 카드사 어디? 국민카드. 되세요? 국민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그리고 적요를 입력하래요. 됐습니까?
자, 거래자를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요. 자, 2월 17일자로 자, 왼쪽 차변에 접대비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접대비 쪽에다가 적요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수행거래,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급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아, 납부하는 문제구나. 자, 보험료의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네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이며 예수금이죠. 나머지 50%는 회사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비용 처리해야죠.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네,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돈 예수금이죠. 네, 근로자 부담금 계산해 봅시다. 네, 전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요 금액이죠. 네, 50%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네, 64,000원이 되겠죠. 요걸 뭘로 납부하였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64,000원이 빠져나가겠죠. 근로자 부담금 됐어요. 회사는 또 50% 부담한다고 하죠. 네,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쓴 것이죠. 네,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얼마? 네, 64,000원.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보통예금 통장이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국민은행 날짜는 3월 10일자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3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예수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왼쪽 차변에 네, 회사부담금이죠. 복리후생비.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기를 코딩을 해 주세요. 자, 날짜는 4월 27일자가 되겠습니다. 대한은행의 단기 차입금 원금, 차입금 돈 빌린 거다.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네.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갚아야 될 의무가 이제 사라지죠. 원금 갚읍시다. 단기 차입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면에다가 쓰겠죠. 1,700만 원. 자, 돈은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1,70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원금 갚은 분기죠. 그쵸? 자,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측면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 얼마? 네, 34만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갔네요. 얼마가? 네, 34만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회에다가 쓰시면 되겠네. 그쵸?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어디? 네, 신한은행. 차입금도 갚아야 될 돈이죠. 채무에 속하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거래처 코드는 대한은행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4월 27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단기 차입금 원금 갚읍시다. 자, 그리고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네, 코딩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채무죠. 네, 거래처 코드. 그리고 통장에다가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약속어음의 배서양도라고 되겠죠.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K 마이크죠. 그쵸? 각서를 받은 것이네. 자, 거래자를 입력해 보세요. 자, 5월 25일자로 코딩을 해보라고 합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이 있었다. 이 받을 어음이네. 그쵸? 누가 써준 거죠? 대한전자가 써준 어음이죠. 5월 20일 날 써준 어음이죠. 그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7월 20일까지 기다렸어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내가 돈이 없어. 어음이라도 받을래? 콜! 해가지고 어음을 넘겨준 것이죠. 거래처한테 어음을 넘겨준 거래가 되겠습니다.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550만원.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의무가 이제 사라지겠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겠네요. 외상 매입금이 사라집니다. 얼마? 550만원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채무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잖아. 배서 양도는 중요한 점이 뭐였죠?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었죠. 외상매수 매입금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정성무역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그리고 받으러 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어요? 대한전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었죠. 그쵸?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겠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래요. 자금 관리 입력하라는 거죠. F3 버튼 눌러주셔도 되겠고, 자금 관리 눌러주셔도 되겠고, 받으러 오면 현황에 반영해 주세요. 요거 배서 양도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5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최근에 외상매입금, 오른쪽 대변에 받으러음, 배서양도 문제가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받으러음 채권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배서양도는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겠고, 네, 적요 쪽에서 F3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어음의 상태 확인해 보시면 할인이 아니죠. 자, 3번 배서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 어음을 받았을 때, 자, 등록을 했을 거예요. F2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급거래처, 어음을 누구한테 넘겨주었는가? 네, 정성무역. 네,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자, 5월분 우리카드 이용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었다. 6월 17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이 사라집니다. 부채 감소는 왼쪽 최근에 미지급금이 사라집니다. 77만원.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죠. 77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주된 영업활동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이죠. 주된 영업활동이 때는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찾아보셔야 되겠네. 그리고 미지급금 채무적 거래처 코드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딘데? 카드사 어디야? 카드사가 안 보여? 우리카드. 보통예금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하나은행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6월 17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미지급금. 자, 카드 납부하는 거죠.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네, 코딩 해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실무수행 세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11번 과세 매출 자료라고 합니다. 과세 매출 자료고요. 네, 거래 명세서가 나왔군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라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내용 살펴봅시다. 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상품을 판매했대요. 자, 물건값은 얼마? 420만원. 부가세는 42만원이 되겠군요.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자,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겠죠. 그쵸? 딴 얼마? 420만원. 물건 판매했고요. 바로 나와줘야죠. 네, 부가세 예수금은 뭐예요? 매출세액이죠. 매출에 대한 세액이죠. 얼마? 네, 42만원이 되겠군요. 자, 거래 징수하고 받아야 될 돈 금액은 뭘로 받았나? 자, 금액은 대금 중 42만원은 7월 19일날 계약금으로 받은 게 있대요. 선수금이겠죠. 선수금 얼마? 네, 42만원 미리 받아놨고요. 나머지 금액만 받으면 되겠네. 420만원.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아, 여기 돈이 들어왔네요. 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420만원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주의하셔야 돼요. 네, 농협은행 해가지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세금계산서 요거 입력하고요.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고 합니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 주셔야죠. 그쵸?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21일자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자, 품명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수량 단가 있으시면 써주시면 되겠죠. 자, 누구한테 발급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것이죠. 네, 저는 실무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할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F2 버튼 눌러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자세금 쪽은 넘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오른쪽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알아서 꽂혀 있죠. 왼쪽 차변에 선수금, 그리고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카드하고 통장 쪽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해 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가시면 되겠죠. 자, 7월 21일자로 해가지고 자, 발급 먼저 해볼게요.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버튼 확인. 자,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 거래처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발급이 된 것이죠. 체크해 주시고요.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겠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미전송 매출 조회 눌러 주신 다음에 미전송된 거 국세청에 전송해 보겠습니다.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요. 국세청의 자료가 네, 넘겨졌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 주시면요. 전자 발행이라고 뜬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라고 나왔군요. 매출. 아주 친절하게 나와줬다. 매출. 증빙 살펴봐야죠. 계산서네요. 세금 계산서 아니죠. 세금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빠졌으니까 면세가 되겠죠. 면세 매출이 되겠군요. 물건값은 얼마? 110만원. 부가세는 얼마? 없죠. 면세니까.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되세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네, 전자 입력으로 하래요. 자, 면세 상품을 발급했대요. 되세요? 상품 매출 딴 부가세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없잖아요. 네,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죠. 외상 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주된 영업 활동이고 외상 금액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8월 24일자가 되겠습니다. 네, 13번 면세 매출이 되겠죠. 자, 품명, 수량, 단가 있으시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부가세는 당연히 없죠. 면세니까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거래처, 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F2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혼합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대면 꽂혀 있고요.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입을 했습니다. 증빙 살펴보죠. 세금계산서 아니네. 세금계산서 아니다.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허용을 해준다고 했다. 네, 카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과세요, 면세요, 부가세가 있네요. 그렇죠? 자, 물건값 부가세 있고요.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되겠구나. 자, 물건값은 얼마? 9만원. 부가세는 얼마? 네, 9,000원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한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아, 출장에 대한 지출 여비 유통비 써주시면 되겠죠. 딴 바로 나와야죠. 딴 90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상품 구매한 게 아니죠.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네, 카드 쪽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네, 이것이 삼성카드로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혼합으로 쓰신 분들은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고, 카드로 쓰신 분들은 잘 나오게 될 겁니다. 9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군요. 네, 카드사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품명은 숙박비라고 쓸게요. 수량단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공급가액 쪽에다가 자, 9만원인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집어넣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지겠죠. 네, 그리고 4번 카드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여비 유통비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카드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미지급금 카드사 거래처 잘 입력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4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라고 되었군요. 매출. 그리고 증빙 세금 계산서에 과세가 되겠네. 과세 매출이 되겠죠. 과세 매출. 물건값은 얼마? 마이너스 20만원. 부가세는 마이너스 2만원이 되겠네. 이거 내용이 뭐예요? 반품이죠. 반품.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해 주세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래요. 10월 17일 날 외상으로 판매한 물건이 있었대요. 그럼 옛날 거 분계 처리 한번 해보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했을 거 아니야.
되세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겠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썼겠죠. 반품되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부호 붙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10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품명 입력해 주시고 수량 단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 F2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입력 3번 혼합 해가지고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알아서 꽂혔고요. 왼쪽 최변에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죠. 매입 증빙 살펴보죠. 세금 계산서에 과세 매입이 되겠군요. 그쵸? 51번 과세 매입이 될 것이요. 물건값은 얼마? 160만원, 부가세는 얼마? 16만원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해봅시다.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딴딴딴딴 나와주시면 되겠죠. 이건 사업과 관련이 있죠. 그쵸? 수취하였으면 대금은 다음 달 11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11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요. 그쵸? 11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품명 입력해 주시고요. 수량 단가 없네요. 넘어가 주시고요. 물건값 적어 주시고, 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혼합해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최면에 소프트웨어 부가세 대급금 알아서 꽂혔고요.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1기 확정 신고 기간. 1기 확정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하래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면 가가 매출세액이고요, 나가 매입세액이고요, 다가 납부할 세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있죠. 10,000원에 대해서. 자, 6월 30일 날 납부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 부가세 예수금 오른쪽에 쫙 모아놨잖아요. 왼쪽을 넘겨주죠. 매출세액. 부가세 대급금 왼쪽에 쫙 모아놨죠. 오른쪽으로 넘겨주죠. 나 매입세액.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있잖아.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반영돼 있으니까 요거까지 처리해 주시고, 진짜 납부할 세금 얼마? 요 금액이 되겠죠. 되세요? 그리고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원래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세무서. 근데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래요. 근데 세무서가 나오더라고. 생략하래요. 생략해서 요거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6월 30일자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네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가가 뭐죠? 매출세액이고요. 나가 매입세액이 되겠죠. 다가 납부할 세금인데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을 거예요. 홈택스로 신고하게 되면 10,000원 공제 받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갔어요. 자, 6월 30일자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왼쪽 측면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가에 해당하는 금액. 자, 오른쪽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나에 해당하는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잡이익 10,000원, 전자신고세액 공제, 오른쪽 대변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미지급 세금. 자, 실무수행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 1번은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 그쵸? 이건 자동으로 해야 되겠고, 이건 주주총회 날짜가 되겠고, 마감을 하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9월 1일 날 본사 건물에 대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일단 9월 1일자 거 분계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비용 처리 다 했대요. 9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비용 처리 다 해놨죠. 네, 12월 31일자로 가가지고 보험료를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1년치 보험료군요. 1년치 보험료. 그쵸? 네, 1년치 보험료 이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다 1년치로 했으니까 내년도 거 발생 주기에 의해서 올해 것만 비용 처리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쵸? 얼마가 됩니까? 네, 144만 원이 있죠.
144만 원 되기 위해서 12개월치 중에 내년도 거 8개월치죠? 8개월치 계산해 주시면 96만 원이 되겠죠. 그쵸?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면에 보험료 해가지고 96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 그쵸? 먼저 다 지급했죠? 성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성급 비용 96만 원 해가지고 12월 30일자 날짜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왼쪽 차변에 성급 비용 96만 원, 오른쪽 대변에 보험료 96만 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네.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 주시면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상품 매출 원가 알아서 계산이 되겠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분계가 코딩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장부를 마감할 것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초상품에서 단기상품 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해가지고 매출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분계를 코딩해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새로 고친 버튼, 자, 결산 분계가 자동적으로 완성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감을 해요? 네, 손잉제 순서대로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 계산을 해 주신 다음에 단기순이익 요거를 잔치를 벌일지 배당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절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되세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손익 대체 분계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요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상태표 쪽으로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 먼저 가겠습니다. 네, 12월 31일자 날짜로 가가지고 매출액부터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마진,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빼가지고 단기순이익이 나왔죠. 네,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쏙 들어가죠? 손잉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버튼 누르라고 했죠. 네, 단기순이익 금액이 불러와진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네, 전기에 아직 처분되지 않은 거,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왔죠? 네, 주주총회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기 처분 예정일 입력해 주시고요. 전기 처분 예정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손익대체 분계를 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십시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네요. 손익제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대한 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네, 단기순이익 금액이 꽂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증가된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실무수행평가 11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시면 될까요? 173번 수출 상품 계정 과목이 있대요. 단어가 있대요.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숫자 아무거나 찍어주신 다음에 173번 네, 계정 과목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구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표준 코드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현금 적용 쪽에 1번, 2번이 있네요. 대체 적용 쪽은 없죠. 1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접대비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뭘 내용을 금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적용 코드를 구하래요. 적용 코드 2자리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했다시피 아시겠죠? 적용 입력했잖아. 한 문제. 그쵸? 그거겠죠? 예, 그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적용별 원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적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메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죠. 적용별 원장 들어가겠습니다. 적용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2월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요. 네,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의 적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13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나? 아니다. 거래처까지 묻고 있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죠.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나? 아니다. 거래처까지 묻고 있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요 거래처 원장 가서 찾아보도록 하죠. 거래처 원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 네,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카드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삼성카드의 잔액을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네, 11월 말일자라고 되어 있죠. 네, 11월 30일자로 해주신 다음에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맞고요. 전체 거래처를 봐야 됩니다. 지워주신 다음에 엔터, 지워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거래처가 나오겠죠. 네, 거래처별로 잔액 파악해 주실 수 있겠어요. 15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카테고리의 금액을 물어봤어요. 일개표, 월개표 가시면 되겠죠. 그쵸? 일개표, 월개표 가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겠습니다. 되세요? 16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죠.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네.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 일개표, 월개표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재무상태표 가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17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죠. 그쵸?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 일기표, 일기표 가셔도 되겠고,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겠네. 되세요? 18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자, 무형자산 카테고리가 보이죠? 카테고리의 코드 번호를 찾아달래요. 일단 금액을 찾아야 되고요. 코드 번호. 되세요? 이거 어디 가시면 될까요? 일개표, 월개표 가시면 되겠죠. 아니면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19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죠. 일개표, 일개표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겠죠. 20번 문제는 이건 전형적인 문제잖아. 재무상태표 가서 우리가 찾아봤었죠. 항상. 그렇죠? 생각해보면요. 메뉴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 재무상태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재무상태표에서 다 찾아볼게요. 그냥. 네.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5월달로 해가지고 잔액을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유동부채 카테고리에 잔액 파악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6월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6월달로 바꿔주신 다음에 잔액을 파악해 주실 수 있죠. 미지급 세금의 잔액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가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8월달로 바꿔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자, 11월 달도 자료를 바꿔볼게요. 자, 무형자산 카테고리. 자, 특허권 소프트웨어죠? 네,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 코드를 알고 싶죠?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우측 상단에 240번이라고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12월 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성급 비용 잔액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넘어오신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시면 될까요?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전기에 대비해서 손익계산서 가시는 게 좋겠다. 손익계산서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 22번은 카테고리의 금액은 얼마인가? 어디 가시면 돼요? 일개표, 월개표 가시면 되겠죠. 근데 단기 거 물어봤어요. 전체 거 물어봤어요.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겠네. 그렇죠? 일개표, 월개표, 손익계산서. 23번은요? 총계정 원장 가도 되죠. 이거 자체가 계정 과목이죠. 그렇죠?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겠고, 일개표, 월개표 가셔도 되겠고,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겠네. 24번은요, 전기에 비해서 손익계산서 가셔야 되겠네. 무조건. 그렇죠? 영업의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다 손익계산서 가서 찾을 수 있어요. 난 손익계산서 가서 조회해 버릴게요.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해가지고 단기에 발생한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복리후생비 금액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전기 거와 대비해 가지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비교통비 마찬가지로 전기 거와 대비해 가지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거와 대비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전기 거와 대비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업의 비용 카테고리의 잔액을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발생한 거. 그리고 매출원가 발생한 거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 네, 카테고리. 네, 전기 거와 대비해 가지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25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아예 나와줬죠. 친절하게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되겠네.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뭘 구하래요? 과세표준 금액 구하래요. 과세표준 아예 그냥 주어졌다. 꾸란이라고 주어졌다.
찾아보시면 되겠죠. 26번 어디 가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합계 세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건값이 아니라 세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네, 7월부터 9월까지죠. 네, 7월부터 9월 찾아보도록 하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9월 달까지가 되겠죠. 2기 예정 신고 기간. 네, 9번 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시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 많이 틀렸을걸? 생각보다? 왜? 2기 확정이래. 2기 예정 나왔잖아. 2기 예정 나왔는데 이거만 확정이래. 이건 10월부터 12월까지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물류 해가지고 요거 공급가액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업물류 판단하실 수 있겠죠. 공급가액. 28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돼요? 계산서 합계표 가시면 되겠죠. 계산서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건 2기 예정이에요. 7월부터 9월 거 조회해 주셔야 되겠죠. 공급가액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자,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자인지 전자가 아닌지도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29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요거는 예적금 현황 가시면 되겠죠.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적금 현황 들어가겠습니다. 네, 12월 31일자 말일자로 해가지고 네, 각각 통장에 대한 잔액을 판단해 주실 수 있겠네요. 30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배서양도. 어음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받을 어음 현황 가시면 되겠죠. 네, 받을 어음 현황을 가가지고 배서양도권 금액 550만원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받을 어음 현황 들어가겠습니다. 네, 배서양도 금액 판단해 주실 수 있겠죠. 자,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인지 단기인지 보세요. 전기 거 구하라고 했네. 재무상태표 전기 거에 대한 자본금액, 전기 거에 대한 자산총계 살펴보시면 되겠죠. 요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32번은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야 하네요. 전기예요, 단기예요? 네, 전기 거 구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전기거 당자산, 전기거 유동부채 이렇게 조회를 해 주신 다음에 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인지 단기인지 꼭 보셔야 되겠어요. 전기거 물어봤죠? 네, 전기거에 대한 자본총계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전기거에 대한 자산총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좌자산 금액도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유동부채죠? 네, 유동부채 금액 판단해 주실 수 있겠네요.